겨울에 오토바이를 어떻게 탈까? 마리니의 겨울 라이딩 용품 알아보기. 이렇게 입으면 영하 10도까지는 괜찮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부은코코입니다. 오늘도 로얄필드의 인터셉트를 타고서 영하의 추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라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날씨가 제법 따뜻해서 라이딩을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추워서 겨울에 라이딩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진짜 오토바이를 겨울이라고 안 타고 제가 2주일 딱 봉인을 했었는데, 오토바이를 2주일 정도 안 타고 있으니까 사람도 뭔가 우울해지고 말수도 점점 적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니클로에서 구매한 윈드블럭 후리스를 입고 바이크를 탔었는데, 가을철까지는 분명 괜찮았는데 영하 5도까지 내려가니까 바람이 다 뚫고 들어와서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리에서 이 옷을 구매를 했죠. 소위 스즈키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방한복인데, 아마 배달 라이더 분들께서 자주 입고 다니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배달픽인데, 상용으로 쓰이는 물건은 써보면 싸고 튼튼하고 따뜻하더라. 두루두루 널리 써있는 물건은 다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한 4만 얼마 주고 사서 정말 따뜻하게 이거 하나 입고 겨울바람 앞에서도 따뜻하게 바이크를 잘 타고 다녔는데, 문제는 이게 지퍼가 터졌어요. 얘가 지퍼가 일체형으로 다리 맨 끝 아래에서부터 목 위까지 쭉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지퍼가 이가 나가서 고장이 나버렸는데,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긴 지퍼는 다들 없다고 수선집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지퍼 길이가 못해도 1m 60은 돼야 하는데, 수선집을 여러 군데 둘러봐도 지퍼 길이가 길어야 1m가 최고라면서 서로 자재가 없다고 안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구쯤에 나가야 수선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수선 비용도 4, 5만 원은 들 거라고 하셔서, 이 옷값이 5만 원이 안 됐는데 수선비가 5만 원이 들면 좀 얼탱이가 없죠. 그래서 망설이면서 안 고쳤고 지금도 구석탱이에 짱 박혀 있는데, 제가 이 스즈키복이 없으니까 겨울에 라이딩할 때 옷이 새로 하나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의는 코미네 방한 바지가 이미 있어서 그걸로 입기로 하고, 상의만 좀 어찌하면 되는데, 바이크 여행 갤러리에 조언을 구했더니 사우스 플레이라는 브랜드에서 사면은 5만원 앞에 가격이라고 해서 그거를 샀습니다. 이렇게 생긴 옷인데 실제로 보니까 스즈키복만큼 상업용으로 보이진 않고 나름 이쁘고 괜찮더라고요. 입고 사진을 찍으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생각보다 이쁜 것 같고 가격도 6만원이 채 안 하니까 좋고, 그리고 얘는 지퍼가 엄청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음에 듭니다. AS도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즈키복은 제가 입어보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얘가 지퍼가 발부터 목까지 쭉 일자로 한 개로 다 이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지퍼가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걸 입고 나면은 어디 가서 벗고 다시 입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걸 입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다들 배달부인 줄 알아요. 스즈키복 입었죠? 헬멧 썼죠? 보조 배터리 넣는다고 가방 메었죠? 다들 배달부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양에 이 옷을 입고 갔을 때 이제 배가 고파서 짬뽕을 먹으러 가니까, 거기 알바생이 저한테 지금 배달 없는데요 하면서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달부로 보이는가 보구나 하면서 짬뽕 하나요 하고 자리에 앉으니까, 그제서야 저분이 하고 주문을 받아주시던데, 누가 봐도 배달부로밖에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가 굉장히 긴 게 들어가 있어서 수선이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용변을 해결하려고 할 때 옷의 특성상 화장실에서 좀 볼일 보기가 힘듭니다. 처음에는 제가 별 생각 없이 이 옷을 입고 라이딩을 나갔다가 화장실이 급해져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이 지퍼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벗고 볼일을 봐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인터넷으로 물어보니까 허리 뒤쪽에 지퍼가 있는데, 그걸 당겨서 열고 볼일을 보면 된다고 적혀 있어서 얼른 손으로 이렇게 더듬더듬 만져보니까 진짜로 허리에 지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허리 지퍼를 열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볼일을 봤는데, 은근히 옷이 끼거나 찢어지진 않을까 신경도 쓰이고 자세도 좀 불편하게 나오고, 그렇게 편한 자세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이 라이딩 할 때 입으면 정말 따뜻하고 좋은데 용변을 해결할 때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옷을 지퍼 고장난 것을 이제 수선을 해야 하는데, 혹시 주변에 이런 옷도 고쳐주는 데가 있으면 진주나 대구 쪽으로 좀 아시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퍼가 좀 길어요.
그리고 제가 사우스 플레이 점퍼를 바람이 안 새어 들어오고 저렴해서 좋다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얘도 약간 단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얘가 보시면은 후드 모자가 완전히 일체형으로 붙어져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멧을 쓰면은 모자가 뒤에 그대로 붙어 있는데 바람이 겁나게 실립니다. 진짜 저속으로 달릴 때는 좀 나은데 고속으로 들어가면 바람이 굉장히 세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점퍼에 달려있는 모자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크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저항도 심해지고 시속 100을 넘어가면은 진짜로 목이 뒤로 당겨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바람의 저항이 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셉터 타고 낭낭바디 다닐 때는 그게 문제가 없었는데 R3 타고 달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뒤에서 누가 목을 잡아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빼면 사우스 플레이 옷이 괜찮았어요. 바람도 안 통하고 안감이 기모라서 따뜻하고 옷도 튼튼하고 지퍼도 좋은 걸 썼더라고요. 가격도 5만원대니까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서 스노우보드 타실 분들 혹은 오토바이 타실 때 좀 큰 옷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봅니다. 제가 겨울에 오토바이를 타면서 느낀 게 바람만 제대로 막아줘도 상당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정 옷이 없으면 제비표 비옷 같은 걸 큰 사이즈 사서 밖에 걸치고 안에 패딩을 입어줘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로도 춥다 그러면은 열선 조끼라는 아이템이 또 있습니다. 저는 테일즈 발열 열선 조끼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슬림해서 패딩이나 점퍼 안에 같이 껴입기가 좋고 발열량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입자마자 바로 따뜻해지는 것은 아닌데 입고 라이딩을 하다가 보면 안쪽에서부터 뜨끈뜨끈해지면서 열이 스물스물 번져나가는 게 느껴질 정도로 따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입고 전원 켜는 걸 깜빡하고 낮이 되도록 라이딩을 계속 하다 보면 너무 더워져요. 그래서 벗어보면 등허리에 땀이 나가지고 땀이 막 번져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한겨울 영하권 날씨에 찬바람 맞으면서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데 등허리에 땀이 스며나올 정도로 따뜻해진다는 거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열선 조끼라든지 이런 류의 상품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쉽게 10만원도 안 하는 가격에 한 8만원 정도에 사서 입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붙여놓은 이미지를 보시면 조끼 안에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 3개가 각각 어깨라든지 허리, 배 이렇게 3개 부위를 따로따로 온도 설정을 해주는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복부, 어깨, 허리 이렇게 3부위의 온도를 저온, 고온, 중간 온도 등등으로 선택적으로 부위에 따라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래 써보니까 저온으로 하면은 강추위일 때는 이게 거의 켜진 건지 꺼진 건지 알아채기가 힘들고 영화 끓일 때는 최소한 파란색인 중간 온도 정도는 켜져야 나중에 뜨끈하더라고요. 빨간색인 고온으로 켜두면은 뜨끈하기는 한데 너무 뜨거워서 이거 저온 화상 입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이 들 정도로 뜨겁기 때문에 저는 중간 온도인 파란색으로 쫄보처럼 설정을 하고 입고 다녔습니다. 이거 너무 두꺼워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입으면은 이렇게 슬림한 편이라서 저는 스즈키복 안에도 입었었고 점퍼 안에도 입어봤고 심지어는 저 출근할 때도 입고 다녀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편했어요. 안에 껴입기 딱 좋은 사이즈고 굳이 아쉬운 점을 찾자면 이 보조 배터리 부분입니다. 열선 조끼니까 당연히 보조 배터리 이렇게 옷에 연결된 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주머니 안에 있는데 이 선에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고 호주머니 안에 보조 배터리를 넣고 이제 옷을 입는데 보조 배터리가 만 정도 되는 걸 쓰면 저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약간 안 되게 가거든요. 그래서 만짜리 보조 배터리를 썼는데 이게 호주머니 안에 넣으면은 약간 부피도 있고 무거워서 이 라이딩 할 때 약간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도 촬영한다고 고프로 배터리라든지 고프로 가방 아니면은 녹음기라든지 이런 거를 몸에 달고 다니던 버릇이 되어 있어서 크게 막 신경 쓰이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가볍게 다니시던 분들은 이 보조 배터리가 약간 신경 쓸 수 있다. 이 정도의 단점뿐이고 실제로 입어보면은 옷이 얇고 가벼운데 발열은 꽤나 잘 되어서 상당히 가성비 좋고 제가 사놓고 만족하는 아이템들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어떨 때는 땀이 막 나고 그래요. 영하 2도, 영하 5도 이럴 때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점심 먹으러 가서 보니까 등에 땀이 나서 축축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점퍼, 테일즈 열선 조끼, 그리고 방한 바지,
방한 바지도 코미네 같은 라이딩 브랜드 저처럼 사도 되지만 그냥 일반 스노보드 바지 사서 입으셔도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몸 부분은 껴입으면 되는데 손이 정말 주위에 잘 뚫립니다. 겨울에 좀 오토바이 타보신 분들은 손이 시려운 게 제일 큰 문제더라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토시를 껴야 돼요. 오토바이가 토시를 끼면 다소 추해지고 그렇긴 한데, 겨울에 안 춥게 라이딩을 하겠다 하면은 이 토시만한 게 없습니다. 오토바이 방한 토시라고 검색을 하면은 만원짜리도 짜르륵 나와요. 방한 토시로 검색해서 만원짜리라든지 어쨌든 간에 많이 팔렸고 평이 좋은 걸로 사시면 진짜 추위 하나는 끝내주게 막아주고, 디자인이 영 싫다 하시면은 좀 더 비싸지만 이쁜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토시 끼고 겨울용 라이딩 장갑 착용하면은 진짜 영하 10도까지도 끄떡없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 하시면 열선 조끼 사서 장착하고 쓰시면 제가 볼 때는 영하 15도 정도까지도 손이 안 뚫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방한화 하나 사서 쓰세요. 특히 끈으로 조이는 형태의 신발, 군화라든지 이런 거 신으면 영하일 때 끈을 타고 찬바람이 발등 위로 슝슝 들어갑니다. 1시간도 버티기 힘들고 방한화라든지 바람이 안 들어가는 신발류로 꼭 신으세요. 이 정도로 무장을 해주면 영하 5도에서 10도까지도 여러분들 오토바이 충분히 탈 수 있다. 겨울에도 추위 걱정 없이 라이딩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지금 그렇게 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 종종 제 영상 보고 휴대폰 터치할 때 펜 같은 거 쓰시던데 그게 뭔가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는 쇠로 된 연료 탱크에 붙일 수 있도록 엄청 센 자석이 내장된 오토바이 자석 터치펜이라는 물건인데, 장갑 끼고 있으면 터치하기 힘들잖아요. 매번 장갑을 벗을 수도 없고. 그럴 때 연료 탱크에 자석으로 붙여놓은 얘를 떼어내서 터치를 톡톡하며 핸드폰도 내비도 보고 노래도 바꾸고 할 때 쓰는 녀석입니다. 꽤 편하고 좋아요. 저는 사실 이게 필요해서 샀던 건 아니고 매장에 갔다가 좋은 말씀 우연히 많이 듣고 그냥 집에 이제 가기가 못해서 이거라도 좀 사드리자 하고 10,000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었는데, 이거 몇 번 써보니까 꽤 요긴하긴 하더라고요. 장갑을 계속 벗었다 꼈다 하면은 손톱 위에 있는 이 살 부분이 살살살살 벗겨지면서 가시 같은 게 일어나서 굉장히 성가시고 그랬는데, 얘 덕분에 요즘에는 그냥 터치 이걸로 이렇게 하다가 파란불로 바뀌면 그냥 볼 필요도 없이 그대로 연료 탱크 위에 살짝 통 떨어뜨려 주면은 자석이 굉장히 센 게 붙어 있어서 자동으로 착 하고 연료통에 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장갑을 안 벗고 자동으로 얘로 터치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다른 분들도 터치펜을 쓰시는 걸 보면 전부 똑같이 이거 쓰시더라고요. 클래식 바이크 타시는 분도, 할리 타시는 분도, 알차 타시는 분들도 전부 이거 붙이고 쓰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국민 아이템 수준이니까 장갑 벗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드신 분들은 라이딩 할 때 이거 하나 사서 붙여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이 업체한테 돈 한 푼 받은 적 없습니다. 워낙 많이 쓰이는 요긴한 상품이고 많이들 쓰시고 또 자주 영상 보고 질문이 들어와서 이 기회를 빌어서 설명을 다 드려보았네요. 저는 맨 처음에 오토바이를 탈 때 이런 상품들이 있는 것 자체를 몰라가지고 그냥 제비표 위 입고 라이딩하고 귤 껍질이나 이 소세지 있죠, 우마이봉 같이 생긴 소세지를 넣고 다니다가 그걸로 터치를 하고 했었는데, 여러분들께 나름 이런 걸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천하장사 소세지 같은 게 은근 핸드폰 터치가 꽤 잘 돼서 라이딩 가기 전에 꼭 사서 휴대폰 이렇게 터치할 때 쓰면서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이제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까서 먹고 했던 기억도 나네요. 자, 정리하자면 손을 보호해줄 토시와 겨울용 라이딩 장갑이 필요합니다. 라이딩 장갑을 껴도 토시가 없으면 1시간 내로 손이 추위에 떨리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선 조끼 있으면 좋죠. 저는 테즈 열선 조끼를 쓰고 그 위에 유니클로 윈드블로 프리스 있고 그 위에 사우스 플레이 점퍼를 걸치고 라이딩을 하고요. 하의는 스노우보드용 바지나 라이딩용 방한복 입으시면 전혀 뚫릴 일 없이 든든하게 막아주고, 발도 전투화 같은 거 신으면 절대 안 되고요. 완전히 꽝꽝 얼어붙습니다. 겨울용 쇼프츠라든지 방하나 꼭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은 헬멧 쓰면 거의 추위에 뚫릴 일은 없는데 좀 춥다 싶으시면은 겨울용 바라클라바 기모 들어간 거 쓰시면은 약간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겨울 라이딩을 할 때 제가 쓰거나 착용하고 있는 라이딩 용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겨울 라이딩 용품 쪽은 이제 갓 걷기 시작한 갓난아기나 다름없을 정도로 사실은 지식이 얕습니다. 혹시 겨울 라이딩 용품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알려주시면은 제가 참고하고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쌍백면을 지나서 을령군 쪽으로 넘어가는 산을 오르고 있는데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죠. 여길 다 오르면은 한태령인데 마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